안녕하십니까? 이틀 정도 지나면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해마다 설날이 되면, 이제 새해가 되면, 거창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게 보통 한 일주일 정도, 보통 작심삼일 얘기하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작심삼일이 아니고, 최소한 작심 3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런 방법을 한번 제가 과학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새해에 올해는 금주를 할 거야, 올해는 금연을 할 거야, 올해는 다이어트 몇 킬로 뺄 거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만 방해하는 세력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나 다이어트 운동하고 와서 아무것도 안 먹어 이러고 있는데 막 족발 시키고, 그죠? 보쌈 시키고 막 합니다. 그러면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는 다시 다이어트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독서를 많이 해라, 운동을 많이 해라,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얘기를. 근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이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몸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런 준비 없이, 다시 말해서 내 몸 상태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런 상태에서 결심만 하면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펜실베니아주 의과대학 연구 그룹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이거는 네이처지에 실린 논문을 바탕으로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실험지를 구매를 해서 쳇바퀴를 돌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쥐들은 쉴 새 없이 막 돌아요. 끝까지. 네. 옆에서 지 친구가 넘어지든 말든 신경 안 씁니다. 막 돈다는 거죠. 근데 다른 쥐들은 그냥 굉장히 무기력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소파에 누워서 리모컨 가지고 넷플릭스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근데 도대체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이 될까 연구를 해보니까 이 양쪽 그룹이 유전자는 똑같습니다. 근데 분비되는 호르몬에 따라서 이런 차이를 보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다양한 변수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스스로 선택하고 자유롭게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우리 몸에서 나오는 한두 가지 호르몬이 축적이 돼서 순간적인 선택은 물론이고 인생의 전반적인 계획도 세우고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전에 혈기가 왕성했던, 의지가 강했던 이런 쥐들은 실제로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수치가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도파민은 인스턴트 식품처럼 단기적이고 즉각적으로 기분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반면에 세로토닌은 뭐라 그럴까요? 쌀밥처럼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행복감을 주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해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 도파민 얘기만 할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볼 때 이 호르몬들이 우리 몸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분비가 되어서 결국은 내 몸에 다르게 설계가 돼서 뭐든지 해낼 수 있는 진취적인 인간이 되느냐, 혹은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나태한 사람이 되느냐,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도파민이 잘못된 방법으로 분비가 되면 우리 몸에 상당히 나쁜 습관이 들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새해가 되면 나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날 거야. 6시에 일어나서 한 30분이라도 조깅을 하고 출근을 할 거야 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를 열심히 했어요. 잘했는데 하루 정도 그 전날 술을 좀 먹었어.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6시에 알람을 듣고 일어나기는 했는데 너무 피곤한 거죠. 죽겠어. 이제 갈등을 시작을 해요. 오늘 하루만 제끼고 내일부터 다시 할까? 이렇게 갈등을 하다가 이겨내는 사람도 있지만 무너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하루 정도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다시 베개에 얼굴을 묻습니다. 근데 이렇게 베개에 얼굴을 묻는 순간 우리 몸에는 도파민이 엄청나게 분비가 된다는 겁니다.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이런 경우에 다시 그래 오늘은 좀 더 자자 하고 다시 눕는 순간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 굉장한 행복감을 느껴요. 기분도 좋아지고 뭐라 그럴까 포근하고 행복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우리 뇌는 굉장히 영악하다고 합니다. 평생을 살면서 항상 행복 그리고 쾌감을 느끼고 싶어 한다고 해요. 하지만 이렇게 노력을 하기는 싫어합니다. 6시에 포기하고 누우면 도파민이 많이 나옵니다. 마음 한번 딱 꺾으면 되니까 이걸 알아챘어요, 우리 뇌가. 그래서 이런 행위를 계속 반복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희한하죠. 처음이 힘들지, 이렇게 한번 꺾이고 나서 우리하고의 내 자신과의 약속이 한번 무너지면, 계속 늦잠 자고, 그리고 처음의 계획은 잊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쉽게 포기하고 얻어지는 이런 도파민은 내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날 포기하고 바로 누웠을 때는 도파민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그 다음 날도 유혹은 해요. 네가 포기하면 또 행복하게 해줄게. 유혹은 하는데 하루 이틀 3일 지날수록 그 분비되는 도파민의 양이 점점 줄어든답니다. 처음과 같은 그런 큰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행복감은 없고요.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내 계획은 날아가고 그냥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작심삼일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합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니죠. 내성이 없는 도파민이 분비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참고 달성을 하면 우리 몸에는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그걸 달성을 했을 때 우리 몸에는 또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데 이렇게 분비되는 도파민은 내성이 없답니다. 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취를 할 때마다 이런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간편하고 쉬운 포기를 통해서 얻는 도파민은 내성이 생기는데 이 반대로 목표를 달성했을 때 얻는 이런 도파민은 내성이 없는 도파민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뇌가 자각을 한다는 겁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너무나 큰 이런 원대한 목표는 우리 뇌에서 아예 시작을 안 한다고 합니다. 하려고 하지를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올해 책을 500권 읽을 거야 라든가 그렇죠? 뭐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거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목표 달성 가능성이 0%다. 이거를 우리 뇌에서 알아차리고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려고 할 생각을 안 한답니다. 중간에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죠. 로또 같은 경우는 당첨 확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근데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또를 하지를 않아요. 하지만 일주일에 한 장씩 계속 사면 반드시 한 번은 당첨이 된다라는 확신이 있다고 치면 우리는 로또를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살 이유가 없죠. 어려운 거 아닌데 확실한 목표가 있잖아요. 달성할 수 있는 목표. 그러니까 로또를 사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달성하기 쉬운 이런 100% 달성이 가능한 목표를 먼저 만들고 이거를 실천해 나간다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불을 개겠어. 침대 정리를 하겠어. 깨끗하게. 이렇게 마음을 먹고 목표를 정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무 생각 없이 평소에 하던 대로 오늘은 이불을 겠다가 오늘은 정리를 했다가 오늘은 바쁘다고 그냥 나가고 이거하고 달리 나는 매일 하겠어라는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하면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취감을 느낀다는 거죠. 작은 목표를 세워서 내성이 없는 도파민의 분비 체계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중간 목표, 조금 더 큰 목표,
더 나아가서는 내 인생을 관통할 수 있는 그런 큰 목표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몸과 마음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도파민의 분비 체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업을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0%, 절대 안 돼. 내가 생각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계획을 세워놓으면 우리 뇌에서 일단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안 할 거야, 이건 못 하는 거야 라고 인식을 하고 아예 포기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TM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초짜예요.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루에 무조건 300콜씩 할 거야. 이런 계획을 세워요. 전화하는 것도 겁나 죽겠는데 한 콜 한 콜 전화하는 게 너무 힘들어 죽겠어. 사람 상대하는 게. 근데 여기다 놓고 300콜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이거 뇌에서 안 돼. 커트. 당연하죠.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실패 100%. 며칠 하다가 더 이상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영업을 좀 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매일 400콜 할 거야. 400콜. 일주일에 6일 동안 400콜이면 6, 4, 24, 2400콜. 엄청나죠? 이렇게 400콜 계획을 세우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며칠 해보잖아요? 그러면 400콜을 채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이거를 매일 하겠다.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정말 특별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이런 계획도 뇌에서 일단 커트시킵니다. 이거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건 할 수 없어. 그러면 이거 역시 며칠 하다가 꺾이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각자의 능력 그리고 경험 이거에 비추어서 팀장이나 본부장이나 긴밀하게 협의를 해보고 그러면 일단 하루에 50콜을 꼬박꼬박 해보세요. 이렇게 협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능력에 따라서 나는 일단 일주일은 50콜씩만 해보겠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내가 이걸 달성을 하면 100콜씩으로 늘려가겠다. 혹은 나는 매일 200콜을 할 거야. 근데 이걸 내가 한 달 정도 달성을 했어. 정말로.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250콜로 늘려보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서 늘려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성취를 하고 성공을 할수록 그때마다 도파민은 분비가 되고 이런 도파민은 뇌성이 생기는 도파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이 충분히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성취할 수 있는 이런 상태로 만들어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해가 바뀌면 너무 큰 목표 세우지 마시고 나에게 맞는 아주 진짜 달성할 수 있는 이런 목표부터 세워서 나중에는 큰 목표를 달성해서 돈 많이 벌고 아주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